자, 여기에 제가 하나로 다 넣어놨죠? 요게 밑받침이 돼야 시작이 되죠. 요거가 딱 기둥이 잡혀져 있으면 요거는 프로세서 그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이게 제대로 갖춰졌으면 이게 바탕 요소들 운영 시스템 그래서 코칭 펌에 의뢰를 하죠. 대기업들은 시스템이 잡혀있는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이제 고객사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다 검증이 되었어. 매칭도 잘 됐어. 코치 선정됐어. 그러면 이제 시작하죠. 시작하면 고객들에서 이제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명확성과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신감이 커졌어요. 아, 정말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는 방법도 알고 내가 인정 칭찬 받아보니까 동기가 올라갔어. 아, 열심히 해보자. 이런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고객님들에게. 그 다음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스킬이 달라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 스킬이 올라갔네? 언행이 바뀌었네. 예, 그래서 요거에서는 요 밑에서는 만족도를 측정하고 여기서 행동 변화 측정. 요거는 우리가 했던 코칭 리더십 역량 평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그리고 결과는 이제 비즈니스 고객사가 원했던 그 결과로 나오겠죠. 이게 잘 되면. 이 결과나 코칭 목표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게 갖추어져 있으면 요게. 자, 이게 갖추어져 있으면 이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내면 이거는 고객이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결과가 IT든 건설 기계든 농업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환경과 그 일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스킬별하고 연행 바꿔서 자기들의 결과를 자기들이 낼 거란 말이죠. 네. 우리는 대부분 역량평가하고 성과평가 두 가지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역량평가가 제일 보여주기가 쉽죠. 우리는 코칭 역량을 향상시켜주고 말하는 능력, 부하 관리하는 능력, 회의하는 능력, 또 목표 관리 능력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랑 만나는 횟수가 더해질수록의 역량이 계속 올라가요. 보통 기업에서는 직급이 낮을수록 역량 개발 등 내부적 역량을 중요시해. 역량 개발은 당사자가 내적으로 개발하는 거라서 내부적 역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직급이 높을수록 외부적 업적 등의 외부적 결과를 중시한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관리자급은요, 역량만 올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임원들은 프로젝트 10개, 새 상품 5개 개발하기 이렇게 외부적으로 업적으로 나타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고객과 관련된 가시적인 상품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 직급자에게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부적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임원 코칭은 역량과 성과를 두 가지 다 내주고요. 관리자급은 역량 자체를 잘 올려주면 그 관리자급에서 내야 될 성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업무 평가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행동과 실적 결과, 자격증, 어학, 수주, 판매, 수량 등이 업적 평가예요. 이런 기준들은 기업마다 조직마다 개별적 기준으로 정해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전사 조직의 목표와 연결된 재무적, 즉 매출, 수익률이에요. 비재무적 목표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핵심 성과 지표 KPI. 여러분들에게 기업에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전문 용어를 몇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알아놓으면 여러분 비즈니스 코칭 하는데 이제 다 커버해요. KPI는 육성, 리더십 육성, 고용, 서비스, 고객 만족이라는 정량적 계측이 어려운 것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직원의 평균 수입 증가 100만 원을 올리는 게 목표야. 그러면 KPI로는 직원의 100명의 평균 수입. 자, 어떤 직원은 200만 원 늘었고, 어떤 직원은 90만 원이고, 어떤 직원은 50만 원이고, 어떤 직원은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다 각각 다른데 그럼 올랐냐, 내렸냐, 어떻게 평가하지? 어느 직원은 50%, 어느 직원은 200% 편차가 있더라도 평균이 나왔으면 달성했다라고 보자. 자, 그럼 우리는 평균 수입으로 측정하겠습니다. 이거 달성했는지 어쨌는지. 그게 KPI. 이걸로 측정할게요 라는 의미가 KPI예요. 자, 산불 방지를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어. 그럼 KPI 뭘로 할까요? 그럴 때에 산불 횟수. 작년에 산불이 100번이나 났는데 올해 방지가 됐으면 횟수가 줄어들었을 것이야. 횟수 몇 번이에요? 50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불량품 최소화야. 뭘로 측정할까요? KPI 뭘로 잡을까요? 구매자의 AS 신청률. 두 번째, CSF. 자, 여기에는 109페이지에 있어요. CSF는 핵심 성공 요인이 아까는 핵심 성공 지표였죠. 수치화하는 방법이 KPI예요. 이번에는 성공 요인이야. 자, 코칭 용어에서 말한다면 뭐예요? 자, 이거는 주제야, 주제. 오늘 코칭 무엇을 하실까요? 매출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 매출이군요. 예, 주제가 정해졌어, 매출로. 그러면 매출을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매출액을 증대하고 싶어요. 음. 그 매출액을 얼만큼 증대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 늘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용어죠? 옛날에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쓰던 걸 우리는 코칭에서 더 심플하게 그냥 명료하게 써버리는 거야. 무엇을 말씀하실래요? 주제는? 그럼 목표 어떻게 잡으실래요? 목표는? 걔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현재 10%인데요. 내년에 그럼 몇 점까지 가면 만족하시겠어요? 9점이요. 네, 좋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쉽죠. 근데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저희는 CSF가 매출 증대고요. KPI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자, 그리고 111페이지 BSC인데 기업의 전체 구조를 보려면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것이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야. 전혀 모르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비즈니스 코칭이 가능한 거라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중학생도 비즈니스 코칭 할 수 있도록 주부도 비즈니스 코칭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한 대여섯 가지만 알고 있으면 비즈니스 용어 거의 다 아는 건데 MBO. MBO는 자 여러분들 책에 113페이지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1, 2, 세 번째 나와 있죠. MBO가 무슨 뜻인지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를 가지고 당신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목표 관리죠. 자, 기업에서는 리더들 맨날 목표 관리는 좀 잘해. 직원들 목표 관리 좀 해줘. 저희 직원들 MBO는요. 이거 우리 부서 MBO는 이거요. 얘랑 같은가 얘랑. 옛날에는 KPI로 했던 건데 지금은 MBO로 바꿨어 또. 자, 이게 목표 관리인데 이것도 우리는 코칭에서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전통적 성과 관리는 KPI야. 현대의 목표 관리는 MBO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 안에 MBO 성과 관리는 보니까 목표 설정 책임 누가 져요? 상사와 부하가 함께 한다. 이게 차이인 거야, 이게 차이. 옛날에는 상사가, 자, 올해 당신은 10% 하시고요. 당신은 상품 3개 개발하시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야, 옛날식 KPI는. 근데 MBO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코칭식으로 하는 거야. 들어와서 면담하면서 올해는 목표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뭐 회사는 한 10% 잡으면 좋긴 한데 당신은 어떻게 잡으면 가능할까요? 하고 함께 설정하는 거야. 예, 목표는 같은 목표인데 KPI에서는 내려 떨어뜨려 주고 상사가 그냥 지시해 주고 MBO는 대화하면서 같이 정한다. 자, 목표 설정 시기는 활동 전에 해요. 전통적 관리에서는 그냥 공정 계획에서 혼합돼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 통제를 위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버려. 평가 시점은 계획 수립 중에도 하고 작업 중에도 하고 완료해도 해. 옛날에는 그래서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성과평가를. 그러면 1년 동안 망쳤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MBO로 바꿔서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랑 비슷하죠? 중간중간 점검해 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MBO도 우리는 MBO로 목표 관리합니다. 그러면 매니저나 상사들이 자주자주 구성원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진행돼요? 코칭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된 거 교정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MBO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책임 형태는 분거나 책임을 같이 져. 상사도 지고 당사자도 지고 그리고 동료들도 같이 알고 있어. 근데 전통적 관리에서는 짓거나 위에서 그냥 통제 다 해버려. 의사결정. 자, 이런 식으로 다르다. 똑같은 목표를 관리하는데 관리 방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하나만 더 있어요. 115페이지. OKR과 또 KPI를 비교해보면 또 명료화가 될 것 같아요. OKR을 오는 오브젝티브, 목표죠. 똑같이 목표예요. 엔드 키 리절트. 핵심 결과로 보겠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OKR로 써. 이제 MBI에서 또 OKR로 넘어왔어. 목표 관리 당신네는 어떻게 해요? MBO예요? KPI예요? 뭐 이러면 아니요. 우리는 OKR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향식. 오, 그러면 아까랑 또 뭐가 달라요? 아까는 쌍방향 서로 합의하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OKR은 밑에 사람이 목표를 정한대. 자, 이게 또 차이입니다. 밑에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코칭식이야, 이제는. 목표나 방향이나 결과는 반드시 고객이 100% 낸다죠. 코치가 유도하거나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자, OKR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더더더 코칭에 가까운 목표 관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회사에서는 올해 10% 향상하라고 하지만 자네는 얼만큼이면 자네가 가능하겠나? 목표 면담을 하던 것을 이제 OKR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와우, 100% 상대에게 위임을 해버렸죠. 당신이 무엇 할지 결정하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네, 상향식으로 내지만 수평석이라는 것은 회사의 기준이 10% 이상, 나 올해 편하게 그냥 1%만 할래요. 그런다고 다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동기부여하고, 대화를 해서 쌍방이 같이 정하면서 합의하는 지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게 코칭식하고 정말 비슷해요. 이분을 동기부여해주고,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내년에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정도로 내가 해서 보여줄 것인가. 예,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 편한 대로 하려면 그냥 사임하는 게 낫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대화로 수평적으로 풀어나간다. 밑에서 목표를 대긴 하지만 이제 상사와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하면서 해내죠. 자, KPI는 하향식이라는 거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주는 걸 하향식이라고 그러고 상향식이라는 건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걸 상향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180도 다른 거예요. 자, 목표의 성격은 공격적, 도전적. OKR은
밑에서 내놓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공격적이고 좀 더 높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한 것 같은데 성과는 더 나온대요. OKR이. 평가 보상과 연계를 잘 안 해. 여기는 평가 보상에 연계를 해.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알아본다면 OKR에서는 세 다섯 가지의 핵심 결과 예, 뽑아서 잘게 잘게 잘라서 자주자주 평가하고 스스로 이루어내도록 동기부여를 자주자주 한다. 완전히 코칭식입니다. 자, 여러분, 전문 용어 이걸로 끝났어요.